자, 2025년 6월 고1학평 21번 문제였고요.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실수 K인데 K에 대해서는 정보가 전혀 없어요.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정보가 없고 최고 창의 개수가 얼마래요? 2분의 1인 2차 함수래요. 자, 그러면 이 fx는 2분의 1로 시작하니까 여기 옆에다가 fx는 2분의 1의 x제곱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있는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식과 요식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식은 K라고 했을 때 이거에 근이 생긴다고 하는 거고 요거의 근이 자연수 AB. 여기 엄청 중요한 정보 나왔네요. 자, 우리가 어떤 방정식이 자연수 근을 갖는다.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해의 조건을 준 거죠. 부정방정식처럼 약간 이렇게 우리가 정수나 자연수 조건 주면 확 추려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우리가 봤을 때 자연수 조건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베타가 나온 식으로 정리를 할 수만 있다면 혹은 알파가 나온 식으로 정리할 수만 있다면 이 문제는 이제 되는 게 몇 가지 안 되게 이렇게 추려진다는 거 예측할 수 있겠고 자, 그다음에 fx의 조건도 한번 볼게요. f 베타는 베타. 자,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랑 요 얘기 한번 해볼게. F 알파는 알파, 그 다음에 F 베타는 베타. 그동안 우리가 같이 문제를 풀면서 뭐 기출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fx가 예를 들면 x의 최고창이 지금 2차고 개수가 2분의 1이면서 f 알파는 알파고 f 베타면 베타다. 이거 이렇게 나와 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되게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었죠? fx는 x의 근이 알파랑 베타다. 이렇게 해서 풀었었지. 자, 그래서 fx 빼기 x는 0의 근이 알파 베타니까 fx 빼기 x라고 하는 친구는 x 빼기 알파랑 x 빼기 베타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 최고창의 개수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풀었었는데 이 문제는 가에서 f 베타는 베타 이거 하나밖에 안 줬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아주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접근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러면 F 베타는 베타니까 일단 이거는 어디다 써먹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봐봐. 일단 문제에서 준 정보를 한번 정리해 볼게. fx는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 첫 번째 정보. 두 번째 정보는 fx 더하기 x는 k라고 하는 친구가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데. 자, 그럼 보통 무엇을 근으로 갖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근거계수의 관계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저걸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지니까 fx 더하기 x 빼기 k는 0이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니까 얘가 x 빼기 알파랑 x 빼기 베타를 가지고 있고 어차피 fx에다가 1차식을 더하거나 빼도 최고차항에는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대충 요 식이 요렇게 나오지 않나. 누구 식이? 요 빨간색 줄 요 식이 이렇게 나오지 않나 요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또는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니까 이 근이라고 하는 것은 대입하면 성립한다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성질은 F 알파 더하기 알파가 K이고 F 베타 더하기 베타도 K다. 이거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정리를 해두자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첫 번째 정보 fx의 최고차항의 개수. 두 번째 정보 얘가 근을 알파 베타로 갖는다. 근데 알파 베타는 지금 자연수다 라고 하는 거 써놓고 근으로 가지니까 인수처럼 처리할 수 있고 근으로 가지니까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거 우리가 쓴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정보 한번 써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f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한테 준 세 번째 정보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이건 우리가 좀 기하적으로, 즉 그림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fx 자체가 지금 최고창이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죠. 자, 그러면 f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친구가 이거의 모든 함수값이 베타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뭐 생각나? 꼭지점에서의 함수값이 생각이 나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꼭지점에서의 함수값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괜찮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물론 여기 더 밑에 베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면 잘 봐봐. 어떤 식이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요 값이 이 친구의 최소값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친구의 최소값이 베타보다 그냥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이건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런데 우리가 시험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봐서 알겠지만 뭐예요? 우리가 이런 거에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겠지. 잘 생각해보면 잘 보세요. fx가 최소값을 얼마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들어야 돼. 그 최소값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여기 붙어 있어도 되고 위에서 놀아도 돼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그냥 주면 이제 애들이 어려워할 테니까 결정적인 정보를 줬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 f 베타는 베타라는 거야. 자,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fx의 최소값이 베타보다 크다면 fx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그거의 y 값이 베타가 나올 수가 없겠지. 근데 f 베타를 넣었을 때 베타가 딱 된다는 것은 이 그림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된다는 거고 여기에 x 좌표도 베타라는 거예요. 즉 꼭지점의 좌표가 베타, 베타 이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었어. 자, 이 가조건과 나조건을 그 다음에 최고 창의 개수가 2분의 1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를 잘 콜라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K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생각하라고. 여기서 나오는 K는 나중에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fx는 최고창의 개수가 얼마고?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f 베타는 베타니까 2분의 1 x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인데 얘는 베타 베타를 지나고 그런데 얘가 최소값을 뭐로 갖는다? 베타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갖는다. 근데 이미 얘는 베타라고 하는 y 값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지점이 가장 낮은 지점이고 따로 자르지 않았으니까 x 범위를. 그러니까 꼭지점은 결국 베타 베타다. 이 추론이 한 번에 쫙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된다? 바로 요 그림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절반 이상 푼 거죠. 왜요? 이렇게 되면 이제 fx의 식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fx식은 뭐라고 쓸 수 있겠어? 2분의 1에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뭐? 베타. 이렇게 쓰면은 이 문제를 반절 이상 푼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뭘 가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2번에서 얻었던 힌트를 가지고 알파, 베타 관계식을 우리가 가져가면서 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얘가 이거다라고 하는 걸 써먹을 거냐? 아무래도 이 K가 계속 거슬리죠. 그러니까 얘가 이거라고 하는 식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우리가 fx가 다 베타로 정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뭔가 좀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여전히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고 k도 있으니까 문자가 세 개니까 애들이 풀 의지를 그냥 완전히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문제를 좀 심플하게 갈 건데 일단 누구부터 없앨 수 있냐면 자 얘를 볼까? 얘를 볼까? 얘를 볼까? 세 개 중에서 누구를 보는 게 좋겠어? 사실 이 친구가 가장 최고예요. 자, 이 친구가 왜 최고냐면 선생님이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F 베타는 베타를 써먹을 수 있거든요. 자, F 베타는 뭐예요? 베타죠. 그러면 베타 더하기 베타가 K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는 K를 뭐로 바꿔도 되겠어? 2베타로 바꿔도 되거든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 근이라고 하는 건 대입하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F 알파 더하기 알파도 K이고 F 베타 더하기 베타도 K인데 특별히 알파랑 베타랑 K 문자가 세 개니까 불편하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한테 너무 좋은 기회인 게 F 베타가 베타니까 여기다가 딱 넣게 되면 K 값이 얼마다? 2베타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fx 더하기 x는 K의 근이 알파 베타다라고 써도 되지만 fx 더하기 x는 2베타라고 하는 것의 근이 알파 베타, 그리고 알파 베타는 자연수.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뀐 요식 있죠? 요식을 가지고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
자, fx는 우리가 요 3번이랑 1번을 콜라보하면서 풀면서 fx는 이렇게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풀 거는 지금 이거예요. 2번에서 주어졌던 식인 fx 더하기 x는 2베타라고 하는 친구의 근이 자연수 알파 베타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거 빼기 2베타는 0이라고 하는 근이 알파랑 베타 자연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fx식을 우리가 위에서 구했어, 안 구했어? 구했으니까 이 문제는 대박 기쁜 일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할 수 있냐? fx 대신에 넣게 되면 2분의 1 x 빼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뭐예요? 베타가 fx죠. 더하기 x 빼기 2베타는 0의 근이 알파 베타고 알파 베타는 자연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계속 설명을 들으면서 아,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떻게 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려운 문제를 한 번에 잘 푸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푼 거를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멈춰놓고 따라 풀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따라해서 여러 번을 반복하다 보면 이게 숙달이 될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말고 아, 그냥 저렇게 푸는 거구나. 나도 연습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식은 fx식이고 요식은 x. 아까 여기서 나왔던 요 x예요. 요 x가 여기 와 있고 요 x가 다시 여기 와서 써 있는 거야. 그다음에 요 2베타가 넘어갔고 여기 2베타가 넘어와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자연수다. 여기까지 지금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식이 도착을 했는데 그다음에 여기서 안 써먹은 힌트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안 써먹은 힌트가 바로 요 친구죠. 자, F0, 알파 플러스 베타, F알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모든 F6 값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F6 값이 몇 개 나온다는 거? 여러 개 나온다는 거. 그럼 여기서 명심해야 돼요. 이제 알파 베타가 자연수 조건이기 때문에 이 자연수를 만족하는 애가 몇 쌍 안 나올 거고 그 쌍에 따라서 fx의 식 자체가 뭐가 된다? 여러 가지 타입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타입을 가지고 잘 우리가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fx식이 있으니까 F0부터 구해볼 건데 F0은 여기다 0 넣으면 되니까 어떻게 쓸 수 있겠어? 자, 요식. 자, 이제 네 번째 힌트를 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문제에서 준 조건인데 뭐라고 써 있냐면 F0, F0이 작거나 같대. 알파 플러스 베타보다. 그 다음에 더하기 F 알파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요 K, 요 자리에 있었던 요 K도 사실 똑같이 2베타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F 알파는 사실 여기 있는 요식, 요 네모식을 이용하면 F 알파는 2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베타 빼기 알파로 해놓고 물론 이걸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해놓고 F0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F0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여기서 여기다가 fx에다 0 넣으니까 2분의 1 0 빼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거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1의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이해되시죠? 2분의 1의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지금 여기서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자, 잘 들어.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베타가 자연수라고 하는 조건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부등식을 푸는데 알파랑 베타가 같이 나오면 게다가 차수도 2차면 자연수 조건이라는 게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씩 넣어보면서 해볼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아까 K가 등장했을 때 곤란한 것처럼 알파가 등장해도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베타가 얘가 베타로 구성되어 있는 깔끔한 식이니까 오른쪽에서도 절대로 알파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세 말 이해되니?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얘를 가지고 조금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 식을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이거 식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양쪽에다가 2를 한번 곱해볼게. 그래도 어차피 뭐는 안 바뀌니까 근은 안 바뀌니까. 자, 그럼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2베타.
더하기 몇 x? 2x 빼기 몇 베타? 4베타는 0의 근이 알파 베타고 얘네들은 자연수예요.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베타 x 맞죠? 그 다음에 더하기 뭐? 베타 제곱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플러스 몇 베타? 2베타 플러스 2x 마이너스 4베타는 0 여기까지도 이해될 거예요. 자, 그럼 식 정리하면 x제곱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서 요거랑 요거가 x의 개수지. 그럼 그걸 한번 써볼게. 더하기 마이너스 2베타 더하기 2의 x.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더하기 베타 제곱.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몇 베타? 2베타는 0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기쁜 소식이 있어요. 자, 어떤 기쁜 소식이 있냐? 잘 봐.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근데 사실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발견을 안 해도 상관은 없긴 하거든요. 자, 그럼 일단은 얘가 베타랑 베타 마이너스 2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요거 하면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자 이거 두 개 곱하면 뭐가 되고 베타 제곱 빼기 2베타가 되고요.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베타 더하기 2니까 x 빼기 베타 x 빼기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 식의 근은 베타 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베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요거 자체가 뭐라는 거? 알파라는 거 요거 혹시 이해되겠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도 돼요. 이 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면 2 베타 마이너스 2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베타가 넘어가게 되면 베타 마이너스 2가 알파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도 똑같이 알파의 정체를 밝힐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요 과정 좀 없애볼게. 요거 없애고 요거 없애서 그러니까 결국 위에 거를 정리한 요 식이 지금 형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뭘 얻었다? 알파가 베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이 이제 거의 다 풀렸죠? 지금 왜냐면 여기는 지금 F0을, 아이고 죄송해요. 여기는 저거 요 F0을 지금 뭐라고 놨고 2분의 1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라고 놨고 지금 여기서 보이죠? 여기다가 지금 0 넣은 거야. 요거 2분의 1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자,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작거나 같아.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해야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아까 얼마였어요?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였으니까 요거였지 요거. 자, 그러면 2 베타 마이너스 2였겠지. 그러면 요거 대신에 우리가 2 베타 마이너스 2를 갖다가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f 알파는 얼마라고 하면 되겠어요? f 알파는 아까 2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했었지? 자, 그러면 잘 들어봐봐. 2베타 마이너스 알파에서 요 알파는 다시 베타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겠죠. 베타 마이너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제 이거에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 자체를 구해도 되지만 여기서 이제 출제자의 의도는 그냥 사실 요거랑 요거 더한 걸 한 번에 구하라고 하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이해돼? 알파 더하기 F 알파.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눈속임으로 놨는데 지금 요거를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구해도 되고 그냥 여기서 알파 더하기 F 알파를 가지고 요거를 그냥 한 번에 써먹어도 돼요. 그러면 요 노란색 요 부분이 몇 베타인 거야? 2베타니까 2베타 하기 베타니까 여기가 3베타인 걸 알 수가 있죠. 장치를 여러 가지 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양쪽에다가 그러니까 이거 넘긴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요 식 좀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이거 지우고 2분의 1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양쪽에다 2 곱해 봅시다. 그러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베타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제 거의 윤곽이 드러났죠. 자, 그러면 베타가 지금 얼마에서 얼마 사이? 0부터 4 사이인데 베타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누구만 됩니까? 1, 2, 3, 4가 되겠고 이때 알파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베타에서 2를 빼니까. 근데 안 되죠. 1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1인데 자연수여야 되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이 친구 탈락. 왜냐면 얘 마이너스 1 안 되니까. 그 다음에 2에서 2 빼면 0이니까 얘도 탈락이죠. 그래서 누구랑 누구만 된다? 3, 4가 되겠고 이때 알파 값은 얼마가 된다? 1과 2가 된다. 자, 그럼 알파 베타 다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알파 베타의 순서상 잘 기억하세요. 지금 요렇게 두 개 나오고 요렇게 두 개 나오니까 우리가 어디에 넣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fx에다 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f6 값의 곱이니까 자, 베타가 3, 4 되니까 여기다 3 집어넣은 거 하나랑 4 집어넣은 거 하나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F6부터 한번 구해볼게. 자, 그럼 2분의 1에, 자, 6 빼기, 자, 베타가 3일 때예요. 6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3. 요게 첫 번째 거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베타가 4일 때. 그러면 2분의 1에 6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지. 자, 각각 값 구해봅시다. 자, 그럼 얘는 2분의 얼마? 9겠네. 맞죠? 2분의 9에다가 2분의 6을 더하니까 얘는 2분의 15가 되겠고요. 얘는 지금 6에서 4를 빼니까 2겠고 2의 제곱은 4일 테니까 4에다 2분의 1 곱하면 2. 그럼 얘는 그냥 6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2분의 15 곱하기 6을 하게 되면 2일은이 2, 3, 6이 되니까 15 곱하기 3. 정답은 1번 45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 과정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fx는 최고차항 계수 2분의 1. 그 다음에 fx 더하기 x는 k인데, 선생님이랑 이거 방정식 단원에서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방정식의 어떤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직접 푼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 계수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이라고 하는 건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용해가지고, 선생님이 이걸 이용해서 얘가 이렇게 인수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 두 가지 제시했었고 그 다음에 이 문제의 핵심 킬포인트 F베타가 베타면서 F베타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꼭지점이 베타 콤마 베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 fx의 식을 그래서 여기 3번 힌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썼다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이제 뭐 k를 없애기 위해서 요 식을 이용했죠. f베타가 베타니까 베타 더하기 베타가 원래 k였으면 k 대신에 다 2베타로 바꿔버렸어요. 자, 그래서 k가 어느 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라지고 나서 그러면 결국에는 요거의 근이 알파 베타고 알파 베타가 자연수다. 그 다음에 마지막 힌트 요거였지 요거. 요거.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F0을 어떻게 했어? 아까 구한 식에다가 0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요 식은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해도 되지만 출제자의 의도 자체는 이걸 우리가 금방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요만큼을 2베타로 바꿔서 얘가 전체적으로 베타에 대한 부등식, 베타에 대한 부등식, 베타의 범위, 베타는 자연수, 그 다음에 알파도 그거에 따라서 자연수.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 요 과정을 하기 위해서도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는 어쩔 수 없이 쓰긴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요거 이렇게 바꿔서 알파가 베타 빼기 2라는 걸 구하는 과정이 좀 낭비지 않았나요? 낭비가 아니었죠. 왜냐면 그래야지만 이거 4개 중에서 2개를 제거할 수 있었으니까. 의미가 있었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먼저 하냐 나중에 하냐 그 차이밖에 안 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베타가 3, 4 후보 나왔고 3, 4를 각각 집어넣어주면 정답은 1번 나왔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